예, 안녕하세요. 2022년 대비, 올해 21년이니까, 내년이면 33회? 예, 33회. 예, 33회 감정평가사 실무, 일기, 이 GS가 이게 그룹 스터디 약자예요. 스터디고요. 지금 이제 스터디의 구성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쭉 해가지고, 저희가 시작 날짜가 보통 지금 8월 21일로 잡혀 있는데 20일 했고 12주 이 12주가 일기고요. 자, 일기는 진도별 그 다음에 이제 2기가 되겠죠. 2기는 보통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주수는 뭐 8주에서 10주로 바뀔 수가 있고 보통 8주 이렇게 가는데 뭐 8주 이렇게 잡고요. 물론 여기서 뭐 10주, 6주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4기. 이제 이거 시험이 이제 임박했겠죠. 내년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기 스터디는 진도별이 되고요. 이제 실무하고 이론하고 법규하고 실제 시험처럼 여러분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는 그 답안지 있죠? 한 권짜리 그걸 실제로 줘요. 줘가지고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가지고 실무 이론 법규에서 내는 거예요. 제출을 하면 팀장들이 다 채점을 해서 몇 점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뭐 부진한 부분이라든지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첨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선시험 후 채점이에요. 선시험 후 채점하면서 여기서 이제 채점에 대한 이제 채점에 대한 이제 뭐 내용이 들어가겠죠. 어디 부분을 보완하세요. 어디 부분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답안 형식을 좀 바꿔보세요.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 가면 펜을 바꿔보세요. 너무 글씨가 국수입니다. 너무 글씨가 그렇습니다. 도저히 못 알아보겠습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뭐 어디 부분은 좀 글의 길이가 좀 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임팩트 있게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인원들이 이제 구성 인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실무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험지가 나가고 시험이 다 끝나면 답안지가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논점별 분석해가지고 또 한 장짜리가 나가고요. 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면 이제 프린트물이 또 나갈 거고요. 이 부분은 좀 공부 좀 하시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준비물은 항상 공부하실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또는 이제 문제집들 있죠. 그걸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 반복을 하시다가 시험장에 딱 와가지고 스터디 때 와가지고 문제네 푸시면 돼 그냥. 답안 작성해가지고 아시겠죠? 푸신 다음에 이제 채점을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리고 이제 선시험 한 다음에 후 채점인데 스터디 구성은 실무 이론 법규 게 끝나면요 이제 강평이 들어가요. 그날 실무 이론 법규 문제는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문제를 낸 거고 어디 부분을 좀 공부하세요 하고 이건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평. 그래서 강평 순서가 이제 강평 순서는 뭐 바뀔 수 있겠죠. 뭐 일반적으로 실이법인데 뭐 이론 선생님이 먼저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보통 끝나면 7시, 6시에서 7시 전후에 끝나요. 아침 9시 반부터인가? 하루가 가요, 하루가. 엄청 고됩니다. 예. 엄청 고되겠죠. 죽으라고 풀고, 죽으라고 쓰고, 죽으라고 쓰고. 예?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목적은 물론 매해 문제가 다르고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을 것이고 풀면서 결국 실제 답안에다가 여러분이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스터디를. 이유가 왜냐면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연습장에다 끄적끄적 그 정도 수준이지, 이번에 실무 시험 2차 시험장 들어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 이게 쓰잖아요. 그죠? 다 이게 쓰는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답안을 쓰는 형식. 그리고 본인이 그 형식을 모르면 이제 모범 답안을 제공할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라도 보고 빼기는 거야. 아, 이런 형식으로 써야 되겠는구나. 그리고 가장 잘된 모범 답안을 또 복사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있겠죠. 누군가는. 그죠? 야, 그러면서 이제 뺏기는 거야. 그것도. 도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이렇게 탈고 작업을 하면서 완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팀장님이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강의 계획서를 올릴 거예요. 그 이제 보면 1주부터 12주까지 해가지고 제가 보냈는데 지문이 왜 달았나? 읽들 못하네. 1주차부터 해서 12주차까지 하는데 분명히 제가 진도별이라고 그랬어요. 진도별. 그래서 점수는 지금 아직 제가 정하진 않았는데 2기 때부터는 무조건 실제 시험처럼 100점이거든요. 100점. 100점이라 하면 문제 유형이 이렇게 가요. 1번 40점, 2번 30점, 3번 20점, 4번 10점 해서 딱 100점. 요즘 시험의 트렌드거든요. 올해도 그랬을 거예요. 4, 3, 2, 1 이렇게 해서 100점. 시간은 100분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1기니까 1기 때부터 100점을 하면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 1기 때는 한 20% 까서 한 80점 정도 해요. 80점 정도. 80점 정도 하니까 문항수는 4문제지만 이제 배점 조절을 조금 바꾸겠죠. 그쵸? 배점을. 그리고 80점이지만 100분을 드릴지 80분을 드릴지 그거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스터디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뭔가를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공부한 거를 가서 한번 써본다. 실제 시험장에 온 것처럼 해서 답안을 써본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까? 모른다고 그냥 비워놓고 나가면 안 돼요. 습관돼요. 왜냐하면 뭐 언젠간 알겠지. 그날은 나 쓸 수 있을 거야. 개뿔 못 씁니다. 그날도 못 써요. 아시겠습니까? 쥐어짜든 뭐하든 써내야 돼요. 이론 복규 애국가를 쓰시든 뭐하든.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실무는 뭐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이론 복규에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가 아직 안 됐을 테니까 100%. 그렇기 때문에 일기는 실무는 이론 복규는 모르겠습니다. 실무는 오픈북으로 하겠습니다. 오픈북으로. 그러니까 오픈북으로 할 테니 해당 산식을 잊어버리셨거나 한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오픈북을 봐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마음 비우시고 답지를 먼저 받으세요. 그냥. 네? 답지를 받고 답지를 보면서 쓰세요. 오셔갖고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한두 번 정도 돼야지. 계속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해요. 그러면 1기 때까지는 여러분 별 차이가 안 보여요. 왜? 어차피 1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동차생들이나 생차생들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야. 그럼 여기서 잘한다고 막 어깨가 쑥 올라갈 거 아니야. 뽕 들어가갖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언제 망가지냐? 요때 망가져요. 이제 무림의 고수들이 다시 나타나. 딱 나타나요. 1등이었는데 갑자기 막 60등, 70등 돼버려요. 예를 들면. 그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뭡니까? 현역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예를 들면 보다가 갑자기 N수생들이 팍 나타나면 쪼그라들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임하는 자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날에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기대 반, 설렘 반, 그건 거짓말이고 괴로우실 거야. 내일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나가서 그래도 뭐라도 하고 오자. 쓰고 오자. 그렇게 계속 한두 번씩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터디 때 못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스터디는 진도별로 나가지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뭘 오해하시냐면 1주차 때 예를 들어서 원가 방식에 대해서 내겠다 하니까 일주일 동안 원가 방식만 졸라 연습하고 오는 거예요. 2주차 때 뭐 내겠다고 하니까 2주차 때는 그것만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3주차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앞에 했던 것도 다 까먹죠? 그게 아니에요. 실무는 평상시에 전범위를 공부를 하는 거야. 월, 화, 수, 목 또는 월, 화, 수 막 자기 스타일로 공부하시다가 진도별이니까 일기 때는 그 전날이나 전전날 여기 더 낸다고 그랬지 거기 깊게 한번 더씩 보는 거야. 계속 회독수를 늘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착각하시는 게 그거야. 진도별이라니까 그 진도에 맞춰서만 공부를 해요. 안 돼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5년, 4년, 5년 공부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계속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계속 돌려나갑니다. 실무. 아시겠죠? 계속 스케줄에 본인에 맞춰서 놀러 나가는데 전날이나 이튿날 또는 그때 이 부분 잘 모르니까 좀 더 정치하게 보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다 되신 분들은 언제든 가서 쓸 수 있죠. 그쵸? 네, 그 부분, 근데 이제, 난 그 정도까지 시간도 안 되고 공부 양이 얼마 안 됐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지. 그냥 진도별에도 맞추는 게 다행이겠지, 그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스터디를 운영을 해야지, 스터디의 스케줄에 맞춰서 본인이 따라가다 보면 작살납니다. 그게 스터디의 맹점이에요. 맹점. 굉장한 단점이에요. 실무는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왜?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실무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100점 풀잖아요. 그죠? 눈 뜨면 풀고 눈 뜨면 풀고.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여파가 오냐? 여기서 여파가 와요. 처음이니까 여기다가 집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때요, 여러분? 개념 정도만 알고 틀만 정도만 외웠고 암기 나중에 하지 뭐 그까이 거 그러잖아요. 일기 때 오니까 맨날 오픈북만 해. 진짜 일기 때 오픈북 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쓰라고 했으니까 보고라도 쓰려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것 때문에 계속 채이는 거야. 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해. 채이고 일주 12주인데 한 10주 가면 나 뭐 했지? 2달이나 지났는데 이론 복귀 한 게 없네. 뭐 실무 한 게 없네. 그럼 그 사람 망한 거예요. 망한 거라고. 2달을 날린 거야. 즉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하되 스터디에 맞는 공부는 하루 이틀 전에 한번 보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걸. 그리고 스터디 때 가서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답안의 형식에 맞춰서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 내가 못했던 부분이 나왔네 그러면 그날 다시 체크해서 숙제하시고, 그런 용도로 스터디를 가야지 스터디에서 1등 간다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꼴등 간다고 불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스터디 때 좋은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그만큼의 공부량이 됐으니 붙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 뿐이지 스터디에서 잘 됐다고 해서 꼭 합격하라는 법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스터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기가 지났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대요. 진짜로. 그게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진도 스케줄을 맞춰가면서 스터디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스터디 스케줄만 따라가니까 나중에 지나가니까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근데 그냥 학원에 질질 끌려다니다 보니까 시간만 그냥 쑥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의 무용성, 무용론, 그게 항상 양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단연차들은 솔직히 스터디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미
답안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야. 굳이 안 해도 돼. 그런데 긴장감 때문에 와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거나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야. 연습,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앉아있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 죽을 맛이거든. 예? 손이 막, 그 100분 써봐요, 진짜 여러분. 마비가 와요, 진짜. 마비가 올 정도예요. 나중에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필력이 되실 때가 오면. 야, 이론 100점 쓰고 마지막에, 이래요, 진짜 손이 안 가요. 이렇게. 그 정도까지예요. 어떤 분, 이거 운동하시는 분도 있어. 악의력 키운다고. 느끼잖아요. 손이 후덜덜 해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법규까지 법규 한 마지막 10점 쓰는데 손 안 움직여요, 진짜. 이 정도로.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많은 훈련을. 그래서 스터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한 체크,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아시겠죠? 훈련하는 거고 내가 지엽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스터디에서 랜덤이 나오거나 뭐가 나왔을 때 이 부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복습해가지고 알아놓자. 그리고 내 진도는 내 진도 스케줄대로 나가고 명심하십시오.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12주면 여러분 3달이에요. 3달. 8, 9, 10. 10월 말이에요. 10월 말. 그냥 하늘로 날아간 거예요. 그냥 하늘로. 그죠? 잘 활용을 해야 돼, 스터디를. 받으셨죠? 진도별 해가지고 나오죠, 여러분? 넘기보면,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해가지고. 근데 진도별에 나와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냈죠? 네, 포괄적으로. 근데,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량이 아직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가서 뭐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하면 제가 문제를 알려드린다니까. 단 타이틀만 아주 구체적이진 않고 뭐 냅니다. 그 정도.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다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내겠죠. 답지 보고 해요. 그날. 답지 보고 쓰세요. 답지 보고. 계산기 꼭 갖고 오시고, 이제 계산기도 쳐보시면서 이제 시간에 대한 압박도 이제 느껴보시는 거야. 목차 꼬이고, 이제 쓱쓱 긋고, 답안지 바꾸고,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 겪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스터디를, 실무를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 법규는 아마 이제 이론 법규 팀장님이 말씀하실 거고, 이론은 김강삼 평가사고, 법규는 박성환 평가사님이 하실 거예요. 실무 이론 법규, 실무는 제가 하고, 그래서 아마 일기는 기본 논점 위주로 출제하겠습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올해 시험 보세요. 전부 다 기본이에요. 응용 없어요. 2번 기대 이율, 글 쓰는 거,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기본이었습니다. 전부 다 기본이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개월 렌트프리. 그게 대단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자가사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상, 임차나. 특별한 내용 아닙니다.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채점은 제가 합니다. 실무는. 죽겠습니다. 채점할 때. 저 너무 힘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쓰드립니다. 진짜. 한 땀 한 땀. 이분이 어떤 고민을 갖고 이 답안을 쓰셨을까 생각하고 제가 또 한 땀 한 땀 써드립니다. 이 부분 고치세요. 이 부분 하세요. 심지어 막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 욕은 쓰진 않겠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의 최대의 막말은 뭔지 아세요? 저랑 커피 한잔 하시죠. 그거 써있으면 난 망했구나 생각하세요. 저랑 커피 한잔 하시죠. 그 얘기는 만나서 얘기합시다. 뭐 할 말이 없네요. 도대체 문제점이 뭔지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 소리예요, 그게. 저랑 차 한잔 하시죠. 그런 말이 안 써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 써있는 순간 저 선생님이 날 좋아하나? 왜 나랑 차를 마시자고 하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나한테 문제점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그렇게 써놓으면 적극적으로 차 한잔 해요, 진짜로.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저거 못했다고 때리겠습니까? 그냥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거 공부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스터디도 있지만 그 수험 생활에 대한 어떤 그 생활 스터디 그런 면도 제가 뭐 동기부여라든지 뭐 슬럼프 극복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제가 알고 있는 한 범위 내에서는 또 여러 명의 수험생들을 많이 봤으니까 또 이렇게 짬매줄 수도 있고요. 엮어줄 수도 있고. 개별 스터디를 하십니까? 혹시? 개별 스터디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최고로 부각시켜서 하시면 좋아요. 근데 항상 보면 개별 스터디는 장단점이 혼용하는데 단점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예? 결국 술 스터디가 돼버리더라고, 나중에. 맨날 부어라, 마셔라. 한잔하고 가자. 그럼 다음날 아침에 못 나와, 아무도.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사랑의 싹이 또 피고. 개판이 되는 거야, 이제. 예. 난리가 나는 거야. 예. 아무튼, 본인들이 잘 성인이시니까 본인들이 팔자 생각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걸고 하는 공부입니다. 제가 뭐 타 자격사를 비유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그 대가를 보장해주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연봉이 억대 연봉을 보장을 해주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당연히 그만한 수고와 노고도 필요하고요. 그만한 또 좌절도 겪을 것이고요. 다 그거 겪어서 평가사분 되셨고 저도 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라고 안 겪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겪어내셔야 되고요.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예,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자, 스터디 때 한번 보시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